이건 판도라의 상자라 열린 것이 아니라 상자가 완전히 파괴된 거라고 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세상의 리더들, 천재 과학자, 그리고 존경받는 기업가들이 사실은 추악한 범죄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지금 전 세계는 단순히 스캔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거대한 이른바 앱스타인 게이트라는 해일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무려 350만 장에 달하는 문서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주인공은 제프리 앱스타인, 금융인 출신의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죠. 그는 2019년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 전 세계 권력 지형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명단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국의 앤드류 전 왕자부터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이 추악한 문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개로 유럽 왕실과 정계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입니다. 왕자가 칭호를 박탈당하고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문건 속에서 트럼프의 이름은 1000번 이상 언급되었고 공개 직후 사진 16장이 삭제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시도 정황까지 포착됐거든요. 민주당은 아직도 250만 건의 문서가 숨겨져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폭로가 터져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법무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망설이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걸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가 있는 걸까요? 이번에 간략하게 다루게 될 내용은 이 350만 장의 종이 뭉치가 어떻게 세계 경제와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털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50만 장의 문서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번진 이유는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이 그야말로 지구방위 대급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의외로 미국이 아닌 유럽입니다. 특히 영국 왕실의 충격이 가장 컸는데요. 현재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류 전 왕자는 이번 문건 공개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라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몸에 부적절하게 손을 대는 사진부터 노르웨이 왕세자빈과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농담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결국 앤드류 전 왕자는 왕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아예 박탈당하며 왕실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유럽 정계의 도미노 사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영국의 한 종신 상원의원은 문건 공개 직후 집권 여당을 탈당해야 했고 슬로바키아의 국가안보고문은 앱스타인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아니냐라고 항변하기엔 그들이 나눈 대화의 수위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류의 지성이라 불리던 인물들까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특히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은 평소 자선 사업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했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문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름도 등장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문서 속에 푸틴의 이름이 1000여 번, 모스크바라는 지명이 9000여 번이나 언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앱스타인이 단순한 성착취범이 아니라 러시아의 간첩 아니었냐는 이른바 러시아 공작설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모은 고위층의 약점들이 국가 간의 정보전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이건 이제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제정치의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앱스타인은 어떻게 이토록 방대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금융인 출신 억만장자라는 배경을 이용해 그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인 자본주의 엘리트 권력층의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정계, 재계, 학계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을 자신의 섬으로 초대해 향응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수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서명한 법안으로 터져나온 이 사건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만 쏙 사라졌던 걸까요? 이제 이번 사건의 가장 뜨거운 감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앱스타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중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추가된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만 무려 1000번 이상입니다.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를 넘어 사건의 깊숙한 곳에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은폐 의혹입니다. 미 법무부가 파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16장이 공개 직후 돌연 삭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권력층이 사건을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번 추가 공개 자료 역시 일부 파일이 삭제된 채로 세상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수사 기밀이나 혐오스러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린 것뿐이다라는 논리죠.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하필이면 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사진인가? 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연관설이 나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앱스타인의 관계를 암시한 시상식 진행자를 고소하겠다며 펄펄 뛰고 있죠. 그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처한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6년 11월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지금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 스캔들로 인해 과반 의석을 뺏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수많은 국정과제와 법안들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물론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핵심은 결국 직무 연관성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앱스타인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법무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실질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탄핵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건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공개되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정황들이 터져 나온다면 미국 정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35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쏟아졌고 전 세계 리더들의 이름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대대적인 체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미국 법무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법무부는 관련 인물들을 기소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철저하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법의 잣대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범죄자와 오랜 기간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있었다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앱스타인의 범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건에 얽힌 인물들이 단순한 유명인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막대한 자본을 휘두르는 기업가 그리고 학계를 주름잡는 지식인들까지 폭넓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엘리트 권력의 최악의 민낯이 드러난 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한쪽이 앞장서서 이 사건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서로의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처벌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마저 막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범죄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심지어 그 범죄에 연루되어도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그 무력감 때문이겠죠. 350만 장의 문서는 공개됐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처벌로 연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본주의 엘리트, 권력의 견고한 카르텔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350만 장이라는 방대한 기록이 폭로한 추악한 카르텔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법과 정의, 그리고 엘리트라 불리던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 민주당의 주장대로 아직 250만 건에 달하는 문서가 베일에 쌓여 있고 추가 문건이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인물과 정황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누구의 이름이 더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이토록 명백한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서 처벌을 피해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력 인사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무부는 기소의 문턱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되고 끝날지 아니면 권력층의 부패를 도려내는 진정한 제도,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는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추악한 진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더 쉽고 빠른 이해와 유용한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